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드디어 반란수계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는 반란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반란수계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남았고 구속이 남았으며 수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반란을 수행했던 자들, 반란을 동조하고 옹호했던 자들을 모두 심판하는 것이 국가 반란 사태의 종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 따른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이 된 세계 주요 지표 및 한국 지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기레기들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며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의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반란수계와 반란수계의 부인, 반란수계를 따르는 자들의 이득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독재자로서 군림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보도라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벌인 국가 반란 사태라고 보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이 언론인이네 기자네 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언론과 기자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반란수계 정권이 들어서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타난 경제 지표는 거짓말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단 한 가지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레기들이 떠드는 대로만 믿으면서 친중 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무식한 소리를 자랑스럽게 하는데 자신의 지능 수준 인증은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실천한 주체는 반란수계 정권의 내각인데 제가 모르는 다른 정권 내각이 한국에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반란수계 정권이 친중 정책을 펼쳤다는 소리인지 그 무식함이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에 의해 2년 6개월 동안 망가져왔음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연못으로 비유하자면 이 나라의 경제수장이라는 자들은 건전재정이라는 거짓말로 국가 부채를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게 분칠하며 온갖 더러운 것들은 연못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였고 기레기들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선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2022년에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는 수출을 역대급 수출 개선이니 하면서 거짓말하기 바빴고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기금 등을 끌어 메꾸기 바빴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에서 갚아야 할 시민들의 빚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반란 사태를 일으키면서 연못에 물이 빠지게 되자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더는 감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반란 사태로 인해 또 정치적 불안정 및 나라가 양분되어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상시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런 자들의 사기에 쉽게 속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사기를 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기에 계속해서 속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사기를 치고 속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개 돼지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첫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에서 다음 통화정책 방향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2월 25일이므로 대략 한 달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번 셈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금리로 초단기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7일물 RP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로 RP를 매각하게 되므로 시장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로 현재 내수 경기 침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금리 인하로 가져오게 될 부작용이 큰 시기이므로 동결로 결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는 정책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의 동결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부분은 실제와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라고 했으나 이 리스크는 이 정권 스스로가 불러온 재앙이며 이 재앙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었다고 하였으나 국가 성장의 하방 위험은 이미 지난 2024년 2,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3, 4분기에는 0.1% 성장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는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 반란 사태가 치명타를 입힌 것입니다. 아직 반란 사태는 수습된 것이 아니고 반란 수계의 체포로 이제서야 수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직 반란 사태의 청구서는 청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제 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반란 수계가 체포됨으로써 다소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걷게 될 미래가 달라지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동결을 결정하게 된 여러 대내외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지표 중 미국의 경제지표들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조기 금리 인하를 부르짖던 한국의 경제를 논한다는 경제지들과 전문가라는 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매우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었고 제조업 지수도 개선 흐름을 보이는 등 전 세계가 어려울 때 미국 경제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전 세계의 자본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4.1% 수준을 보이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취업자 수도 25만 6천 명을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시장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막연하게 무조건 미국의 노동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며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횡보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와 같다면서 애써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자극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에너지 가격, 에너지 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인 소비지출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므로 1월 31일에 발표될 지표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지표 중 유로 지역의 경제지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2023년 유로 지역은 에너지 위기 충격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를 겪고 2024년 3분기에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유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3, 4분기 1.7%를 기록하였지만 산업 생산이 답보하고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노동시장은 2023년과 비교하여 실업률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식품, 주류, 공산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유로 지역의 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유로화의 약세 및 인플레이션 추가 자극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지표 중 일본, 중국의 경제지표입니다. 일본 경제는 소득 환경 개선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등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고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실질 임금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더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주가, 엔달러 환율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매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침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GDP 성장률은 5%대에서 4%대로 하락했고 소매 판매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4분기까지 산업 생산이 하락하였으나 10월과 11월에 걸쳐 소폭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면서 전망은 다소 회복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제조업 중심으로 4%대 성장률은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가격의 감소폭이 줄어들지만 수요 부족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되어 0%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국제금융지표입니다. 미국 재정적자의 문제와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의한 정책 실행, 금리 인하 불투명 등의 여러 이슈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급등했으며 10년물의 경우 1월 17일 현재 4.5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어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압력을 가져오며 한국 국고채와의 스프레드 확대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불러오게 됩니다. 각국의 금리 인하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달러 인덱스는 109.07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2024년 한 해 종가 기준 다우존스 지수 13.7% 상승, 나스닥 지수 30.4% 상승, S&P 500 24.3% 상승, 니케이 지수 15.7%가 상승을 보이는 동안 코스피는 9.42%가 하락한 것입니다. 국가 반란 사태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40.07까지 상승하였으나 반란수계가 체포되면서 현재는 39.14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1월 중반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77.5불, 브렌트유가 배럴당 83불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78.01불, 브렌트유는 81.5불이며 두바이유는 80.74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물 경제지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1, 4분기에 모든 예산을 몰아쓰고 2,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3, 4분기에는 0.1% 성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란까지 일으켰으니 4, 4분기의 성장률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물론이고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11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심리지수 모두 8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업의 심리지수가 이렇게 악화하면 투자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고용시장은 더욱 암담합니다. 12월에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이 감소하였고 고용률도 61.7%에서 61.4%로 하락하였습니다. 취업자 수의 감소는 통계청이 통계를 집계한 뒤 총 4번의 감소가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128만 3천 명 감소, 코로나 팬데믹 62만 8천 명 감소, 금융위기 3만 5천 명이 감소했고 이번이 5만 2천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인 것이며 그동안 고용률 역대 최대라며 시민들을 속여왔던 민낯도 이번에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취업 인구의 비율도 당연히 달라지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고용률이 있습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함께 떨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라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국내 물가지표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의 물가지표는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각 상품의 가격 또한 낮게 책정되어 현실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완화되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소비 주체인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과 달러화 지수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고 국제유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지표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는 달리 한국의 국고채는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반란 사태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반란 수계가 체포되자 다시 하락하여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현재 2.8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반란의 영향으로 1472.5원까지 치솟았다가 반란 수계 체포로 1458원,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추가 하락하여 1456.9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9월까지는 주식을 판 돈으로 채권이라도 매입하였으나 이후에는 채권까지 팔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까지 금리 동결 배경과 세계 경제 상황 실물 지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콜금리부터 CD금리, 국고채, 코픽스금리, 금융채 기준금리를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금리의 변화는 오로지 기준금리의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미 국채의 금리의 변화, 국가 신인도, 내부적으로는 반란의 완전한 진압 등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따른 금융불안이 존재하는 만큼 이 금융권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 이전에는 경제가 좋았는데 국가 반란 사태로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일까? 반란 사태 이전의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반란 사태 이전의 부실채권 현황과 각 대출별 연체액 현황,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회생, 파산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4년 3, 4분기 기준 시중은행 부실채권 합계 4조 8천억 원, 인터넷은행 합계 5천억 원, 지방은행 합계 9천억 원, 특수은행 합계 8조 3천억 원이며 총 부실채권 합계는 14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3, 4분기 기준 11조 5천억 원과 비교해 1년 만에 3조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각 대출별 연체액 현황도 보면 2024년 3,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체액은 17조 602억 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8조 923억 원, 기업대출 연체액은 46조 9천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 3, 4분기까지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및 법인 파산 현황도 2024년 11월 기준 개인 회생 건수는 11만 9,508건, 법인 파산은 1,745건이며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 이전에 이미 경제의 체력은 다 소모되었고 반란 사태는 한국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반란 수괴가 체포되었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란 잔당을 척결하고자 하는 첫 발을 내디뎠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란 사태가 발생하고 이틀 뒤 12월 5일 한국은행 총재는 반란 사태가 성장 경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경제 성장 전망에 별로 영향 없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열흘이 지난 16일에는 반란 사태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던 전망은 손바닥 뒤집듯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일까요? 애초에 4분기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것만큼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전망이 틀리게 되자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을 따름입니다. 모피아들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는 이들의 선민의식을 깨부수고 그들의 권력도 회수해야만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모피아의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권력인지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한국 정책금리 결정과 국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